사리의 대담이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후지사키 쇼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시고요. 오하라이 개닌이라고 하죠. 개그맨 출신 작가분이라는 이력이 있게 찾아보긴 했는데 저는 생소하신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책은 7가지 챕터와 6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특정 인물들이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소설은 진행이 됩니다. 헌데 특이점이라면 대화 사이사이에 말하는 이의 속마음이 섞여 있다는 건데 이렇게만 말해서는 감이 잘 오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대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엔터테인먼트 붐 9월호 속 내용이고요. 이번에 새로 개봉하는 마녀의 도망이라는 영화의 홍보를 위해서 기자가 주연 배우인 이데 나스키와 원작 소설의 저자인 야마나카 레이코를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미리 말하지만 이 작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화면을 심플하게 구성을 할 거고요. 일부 등장인물이 이후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든 없든 등장하는 모든 일을 화면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힌트를 할 수 있는 것도 표시는 하겠지만 진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소설이 끝나야 알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의 등장인물부터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이대 같은 경우는 아역 출신의 청순파 여배우라고 말을 하고요. 이번 작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깨고 폭력적인 남자친구를 죽인 후 달아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도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1년 전부터 무엇이든 갈아버린다는 믹서기에 광고 모델을 하기도 했고요. 내년에는 너의 여벌굴이라는 실사 영화에도 이미 주연으로 확정된 상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다음인데 야마나카 같은 경우는 미스터리를 전문으로 쓰는 여자 작가고요. 지금껏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썼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일단 간단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이후 두 사람과 함께 기자가 나눈 대담이 잡지에는 실려 있는 건데 기자가 두 분은 처음 만나시는 거죠? 라고 물으니 작가인 야마나카는 일전에 과자를 사들고 촬영 현장을 한번 방문해 인사를 했었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여배우인 이대 역시도 네 맞아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대의 속마음이 같이 나오는 게 소설에서는 붉은 글씨로 뭐야 전에 한번 만났었다고? 내가 왜 기억을 못했지? 라고 하고요. 아, 그 더럽게 맛없던 과자가 저 아줌마가 가져온 거였나? 라는 식으로 속마음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기자가 여배우인 이대에게 미모의 비결은 무언가요? 라고 묻는데 이대는 빵긋 웃으며 꾸준한 운동뿐이죠 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성형을 3번이나 했다고 너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엔 작가에게도 방송사에서 미녀 작가로 불리우고 있는데 혹시 비결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게 되고요. 야마나카는 대답하길 나는 올빼미 체질이라 건강을 따로 챙기진 않지만 밤마다 미녀를 납치해 피를 빨아 먹는답니다 라면서 농담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에 이대는 깔깔하고 웃으며 작가님이라 그런지 농담을 참 잘하시네요 라고 하더니 저는 선생님이 무서운 작품을 많이 쓰셔서 사람도 한두 명 죽여보신 줄 알았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야마나카는 아휴 나스키 씨도 참 내가 설마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야 이 계집애 제법 감이 좋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 야마나카의 비밀이 독백처럼 이어지는 건데 그녀는 17년 전 다카시라는 남자를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고요. 이후 6년 가까이를 진지하게 사귀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마나카가 다카시를 회상하며 하는 말이 그는 특이한 먹거리를 모으는 악취미가 있었긴 했지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유코가 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도 곁에서 함께 울어주며 위안을 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자신이 변태에게 쫓기는 사건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는 걱정이 된다며
전기 충격기를 사주는 다정함을 보여줬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헌데 그런 다카시도 완벽하지는 않았던 게 사귀는 동안 몇 번이고 바람을 피다 걸린 적이 있었고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유코와 애인인 다카시가 눈이 맞아 사귀게 되면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냐면 야마나카는 독이 든 과자를 만들어서 두 사람에게 먹인 후 죽이게 되고요. 자신이 작가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두 사람이 자살한 상황으로 꾸미는데도 성공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건 인터뷰 내용은 아니고요. 이대가 선생님은 사람도 죽여보신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말에 야마나카가 과거를 해상한 게 적혀 있는 거였는데, 다시 말하지만 제목이 사리의 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선 평범한 인터뷰인데 내면에는 이런 어둠이 숨겨져 있는 대화가 오고 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대의 차례인데 작가인 야마나카가 촬영장 갔을 때 이대의 연기를 봤다며 마치 예전에 남자친구를 진짜 죽여본 사람 마냥 연기를 실감나게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 말에 이대는 어휴 선생님도 제가 그런 험한 일을 어찌 겪었겠어요 하며 웃는데 속으론 역시 작가라서 그런가 인간을 관찰하는 눈이 예리하구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대 역시도 무언가 내면의 어둠이 있다는 건데, 그녀는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해야 했었다고 하고요. 어찌 보면 운이 좋아서 배우 생활도 시작하게 된 거라고 말을 합니다. 헌데 그런 중 고등학교 시절에 유일한 혈육이인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 불안과 고독에 빠져있던 이대는 심야 방송의 작가였던 이와시타를 만나게 되었다며 그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는 힘들어하던 이대에게 먼저 다가와서는 연예계는 위험한 곳이니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며 전기 충격기를 선물해 주었다고 하고요. 이대는 그런 이와시타의 다정한 모습에 가까워진 후 육체 관계를 가지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그런 이와시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다는 말을 덧붙이게 되고요. 그와 만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와시타는 애인과 함께 독이 든 과자를 먹고 동반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이대는 연달아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거고요. 스스로도 이때 사건으로 인해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다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일단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야마나카가 말했던 다카시와 이대가 말하는 이와시타는 같은 사람인 것 같죠. 다카시는 이름이고 이와시타는 성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이후 이대는 일도 쉬고 학교도 나가지 않은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고 하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나서야 이대는 조금씩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친구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두 번째 연인을 만나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히로야라는 무명 밴드의 보컬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불우한 환경 때문인지 사춘기 때는 보호시설에 들어간 경험도 있고 그곳을 나온 후엔 노숙자 생활도 할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 보면 목 울대에서 명치까지 긴 수술 자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대는 히로야가 무대 위에서 상처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에 반하게 되고요. 이후 사귀게 되고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헌데 예상이 되시겠지만 이후 이대가 히로야를 죽이게 되겠죠. 그 과정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히로야는 이대를 사귀면서 밴드를 그만두게 되고요. 작가가 되겠다며 집안에만 틀어박힌 후 이대의 돈으로 술만 마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그러다가 결국 히로야는 약물에까지 손을 대게 되고요. 실망한 이대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히로야는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 되었냐면 예전에 이와시타에게서 선물 받았던 전기 충격기를 이대는 히로야에게 사용하게 되고요. 심장이 좋지 않았던 히로야는 그 일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어찌 보면 운이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건데, 이대는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히로야의 몸을 잘게 잘라서 믹서기로 갈아버렸다고 말을 하고요. 그걸 조금씩 나눈 후에 하수구로 흘려버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머리는 믹서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하는 건데, 쓰레기 봉투에 겹겹이 그 머리를 감싼 후 새벽에 몰래 나가 내다 버렸고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들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아까 보면 이대가 스스로도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고요. 다시 대화는 인터뷰로 넘어오는데, 야마나카는 이대에게 제가 아역 시절에 이대 씨만 기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하시는 연기를 보니 정말 남자친구를 죽인 여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게 느껴져서 기뻤고, 완벽히 배역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내 딸이 성장해서 나타난 것처럼 기뻤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헌데 사실 이건 원작자가 배우에게 전하는 립서비스 같은 거였고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너 같은 딸이 어딨냐? 라는 거였는데, 이때 야마나카는 잠시 고민하더니 1살 때 헤어진 아들은 있지만 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야마나카는 어린 시절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고요. 남편은 대대로 부동산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집안의 후계자였다고 말을 전해줍니다. 헌데 시댁에서는 속도 위반으로 시집온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조금씩 남편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자 결국 아이를 낳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것이, 당시 갓 태어난 아들에게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야마나카는 알게 되었던 거고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시켜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친권을 남편에게 넘겨야 했다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예상이 되시죠? 그 아들의 이름은 히로야가 되고요. 이대가 죽인 두 번째 애인인 건데, 야마나카는 그 뒤 한 번도 아들의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아들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다는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인터뷰 속 대화로 돌아오는데, 이대는 제가 아역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딸 같다는 말을 자주 듣긴 하죠 라고 하더니,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작가님은 쉬실 때 무엇을 하시나요? 역시 책을 읽으시나요? 하며 물어보게 됩니다. 그 말에 야마나카는 활자를 읽으면 일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곁에서 인터뷰 장면을 찍고 있던 사진작가에게 어떠세요? 쉬시는 날에 카메라를 들고 나가지는 않죠? 라며 말을 걸게 됩니다. 자, 갑자기 사진작가가 등장하게 되고요. 대화가 주변 인물로 확장이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사진작가는 갑작스런 질문에 머쓱해하게 되고요. 야마나카의 질문에 당황하듯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진작가의 속마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는 뭐야 깜짝 놀랐잖아 라고 하더니, 지금은 사진작가 행세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파파라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요. 몇 년 전부터 쫓아다니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1년 전쯤 그 연예인이 새벽에 집 밖으로 나와선 겹겹이 쌓인 쓰레기 봉투를 몰래 내다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저 내용물은 무엇이기에 이 시간에 버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몰래 가져와 열어보고선 잘린 남성의 머리와 여러 개의 주사기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였는데, 예상하시겠지만 그 쓰레기 봉투를 버린 연예인은 바로 이대였던 거였고요. 사진작가는 그 후에 죽은 남성의 이름이 히로야라는 것도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사진작가는 그런 비밀을 알고서도 왜 1년 동안이나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건데, 그는 예전부터 이대의 팬이었다는 말을 하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이용해서 그녀를 협박한 후 결혼을 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히로야의 머리는 아직까지도 집안 냉장고 속에 보관 중이라 말을 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도 정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때 다시 인터뷰 속 대화로 돌아와 보면 이대는 사진 작가님은 그러시군요. 저는 쉴 때도 영화를 자주 봐서 몰랐네요 라고 말을 하더니 속으론 저 사진 작가는 왜 기분 나쁘게 아까부터 나를 보곤 희죽거리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저 남자가 라며 고민하게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대는 최근 어떤 남성이 죽은 히로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전해 듣게 되었던 거였고요. 그게 저 사진 작가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대는 저 사람이 내가 히로야를 죽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왜 경찰에 알리지 않은 거지 하는 고민을 하다가 순간 맞은편에 앉은 야마나카와 눈이 마주치자 어휴 저 아줌마는 그냥 글만 쓰면 끝이지 살인마의 마음을 알기나 하겠어? 속편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대와 눈이 마주친 야마나카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도대체 이 인터뷰는 언제 끝나는 거지? 난 이 뒤에 약속이 있다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그 약속이란 게 뭐냐면 오랜 기간 아들을 그리워한 야마나카는 결국 몇 달 전에 자신의 아들인 히로야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탐정을 고용하게 되었던 거라고 나오고요. 그 탐정이 조사 후에 히로야가 죽은 게 아닌가 싶다며 말을 전해왔고 범인인 듯 싶은 사람도 알아냈다면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대가 누군가 히로야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진작가가 아니라 야마나카가 고용한 탐정이었던 거고요. 이후 각자의 속마음이 한마디씩 나오는 게 사진작가는 이대를 보며 흥분한 모습으로 빨리 널 가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대는 누가 날 협박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와봐. 이번엔 머리도 갈아버리는 믹서기가 새로 나왔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마나카는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찾아내서 고통스럽게 죽여주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잡지 속 인터뷰는 마무리가 되고요. 월간 엔터테인먼트 붐 9호로에는 주연 배우인 이대와 원작 소설가 야마나카의 대담이 웃음이 넘치는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며 사진과 함께 실리게 됩니다.